요즘 유튜브가 흥하니까 유튜브를 상대로 신종 사기 회사도 흥하네요. 이 회사 대표가 얼마 전에 40평대 가량의 아파트를 샀다고 하죠. 지금 며칠 전부터 덕자님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아주 많아요. 이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일단 덕자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덕자님 나이는 95년생이시고 아프리카에서 총 2년 정도 방송을 하셨고, 유튜브는 10월 중순 기준으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방송인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남들과 다른 발랄함과 활발함 때문에 교우관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고, 마음씨는 너무 순수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놀림을 받고 당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성인이 돼서는 순수한 마음과 활발함으로 인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치과 치료로 인해 치아 2개가량을 빼고 치아 안쪽으로 교정을 진행해서 평소에 혀가 많이 헐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눌한 발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보다 덕자님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들이 시청자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었고, 강에서 통발로 낚시를 하는데 구운 오징어와 소세지를 넣고 타잔이 잡힌다는 등의 남다른 상상력으로 웃음을 줬죠. 그렇게 평화로운 방송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 어느 한 MCN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MCN 회사의 대표가 덕자님에게 본인이 대표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이 속한 회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장을 시켜서 계약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했습니다. 덕자님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덕자님은 좋은 회사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덕자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고, 생각하는 것 또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덕자님이 방송에서 보이는 면을 보면 정말 사람이 순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태클을 걸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틀어놓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 방송은 전부 다 설정이 아니냐, 모자란 척을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BJ들도 다 그렇지만 덕자님은 휴대폰을 들고 생방송으로 2년 동안 방송을 진행해 왔어요. 만약에 생방송으로 2년 동안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6개월간 생방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덕자님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생활에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덕자님의 팬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덕자님 방송을 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팬분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순수하고 마음이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와 같은 면을 악용해서 이 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 쪼가리다, 우리 회사만 따라와 준다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속여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덕자님 말로는 계약서 내용도 보지 못하고 사인을 했다 라고 합니다. 후에 그 계약서는 알고 보니 덕자님의 수익을 5대5로 나눠서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또한 3년 뒤에는 회사의 소유가 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분들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MCN 회사라고 부릅니다. MCN의 약자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연예인의 소속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소속사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BJ나 크리에이터가 특정 회사와 협업을 하여서 회사에서는 저작권 문제나 세금 문제, 그리고 광고나 홍보 쪽으로 크리에이터 대신 해주면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수익의 20% 내지 3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덕자님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덕자님과 특정 회사와 한 계약은 사기였고, 수익만 5대5로 가져갈 뿐이지 한 방송인의 피를 빨아먹고 방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원할 시에는 1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회사였죠. 현재는 덕자님께서 이미 유튜브 채널은 회사 소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로그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덕자님 이야기로는 유튜브의 수익이 거의 없었던 시절부터 편집자의 월급을 본인이 직접 주고 있었고, 편집자의 월급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적자가 계속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덕자님께서 어느 날 아프리카 생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 소속
소속 회사에서 덕자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관련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자님은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10월 22일 손을 떨며 울면서 아프리카 방송마저 그만둔다고 하며 마지막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도 특정 업종의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체인점 점주님들에게 언제나 가맹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회사가 갑입니다. 계약서 1조 1항부터 무수히 많은 항들이 붙어 있으며 1조부터 10조까지는 대충 기본적인 설명을 해놓고 11조부터는 보통 몇 조 몇 항에 따른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시 몇 조 몇 항으로 판단하여 몇 조 몇 항과 같이 이행한다, 이딴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습니다. 제가 매일 프린트해서 점주님들께 드리는 내용이지만, 저도 몇 조 몇 항에 따른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시 몇 조 몇 항으로 판단해서 몇 조 몇 항과 같이 이행을 한다는 거 저도 매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을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덕자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당일 계약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엄연히 사기입니다. 아마도 본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에 동의한다라는 것에 사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계약서를 안 봤으니 전적으로 네 책임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한 회사의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 것을 숨기고 순수하고 어린 친구에게 고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쳤다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보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덕자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